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제가 너무 어렵게 제가 엄청 부탁을 드려서 박물관 관장님을 모셨는데, 관장님은 아마 저희 남양주 역사박물관의 초대 관장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또 현재는 우석함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님으로 역임 중이신데, 너무 바쁘신데 제가 꼭 한번 와달라고 또 이제 쫄라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석한 자연사박물관 관장 한국희입니다. 수진 씨가 너무 예뻐서 수진 씨가 뭘 부탁하면 저는 그냥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제가 내일 하면서 하려고요. 근데 저 사실 관장님 뵌지 10년 좀 됐죠? 넘었을까요? 10년 넘었어.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넘었어. 제가 되게 10년 넘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뵀을 때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수진 씨 그때 진짜 이뻐. 똑같아. 그래요? 하지 말았어. 똑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관장님을 뵀는데 이런 분야도 몰랐지만 이렇게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관장님 뵌 게 되게 충격적이었다가 아니고 되게 특별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경험,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 박물관은 그냥 나라에서만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박물관을 만든다는 거가 되게 놀라웠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쵸. 그 사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박물관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 건지. 개인 박물관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이제 약간 작은 박물관인가? 이제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되게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인지도가 있고 되게 유명한 박물관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고 그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무슨 돈으로 해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그건 너무 되게 신기해서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걸 그럼 다 사입해서 오시나요? 개인 자본금으로 했는데 그때 원래 관장님 답변이 충격적이었던 게 가서 이제 개인 자비로 개인 재산으로 사갖고 와서 여기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건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니까 그때 관장님 답변이 아니 뭐 이렇게 산을 잘라갖고 꺼내와. 그래서 산을 잘라서 꺼내와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안에 있으면 산을 이렇게 잘라서 꺼내와야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화석도 산에 묻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보석도 광물도 산에 묻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새롭고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왜 영화 보면 그 미안하죠. 맞아요. 맞아.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렇게 가서 찾아내갖고 해오시나 했더니 맞다고 그러셔가지고 영화에만 있는 일인 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런 표현을 해요. DNA 속에 이미 그런 나무를 위한 삶이라는 게 DNA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은 개인의 돈이 생기면 땅에다 묻어놓거나 건물에다 묻어놓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개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그렇죠. 내 재산을 불리는데 좀 활용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분은 돈이 생기면 광물, 화석, 수집하는 쪽으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남편은요, 도에다가 니을과 니은 차이예요. 받침하는 차이야. 그 도에다가 니을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여자들은 도에다가 니을을 좋아한다. 근데 돈만 생기면 가서 이런 보석, 화석, 광물 이런 뭔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걸 이제 가져오니까 답답하죠 어느 때는. 근데 그때 엄청 또 부러웠던 게 전 사실 박물관 갔다가 이제 공룡 뼈도 있고 공룡 알도 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보다 더 많은 원석이나 공룡 화석이나 이렇게 공룡 알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런 거잖아요. 저게 내 거야. 그렇지. 저 공룡뼈는 내 거야. 그런데 그거 내 거야라는 생각은 잘 안 해. 진짜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저 공룡알 내 건가?
우리 모두의 것이야라는 생각인 거지. 일단 투자해서 갖다 놓은 이상은 정말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 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하러 삶아 먹겠습니까? 지고 겠습니까? 그냥 그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수집을 해온 거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래서 그걸 갖다 놓은 이상은 그런 개인이 이렇게 소유한다, 소장한다고 해서 개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거야라는 것보다 그렇지 내 박물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키워낸 박물관이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아, 저 공룡화석이 내 거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랑, 그리고 어쨌든 사실은 그냥 뭐 똑같은 현금이 있어도 내가 뭐 즐기는 거 아니면 뭐 누리는 거를 더 이제 우선순위로 두면 저렇게 뭔가를 귀한 거를 소장하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수집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게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대단해 보였어, 관장님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남양주 역사박물관 초대 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초대받아서 또 거기도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 10몇 년 전에 더 어릴 때니까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셨어요. 왜냐면은 원래 박물관 잘 안 다니니까 정보도 없고 잘 몰랐는데 막 이제 박물관 행사 같은 거 있고 이러시면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볼 때 되게 좋은 경험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가니까 이제 관장님이 이제 주최하시는 행사에 남양주시 경찰청장님도 오시고 와 이렇게 또 되게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 또 좋은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이렇게 참석도 하고 또 이렇게 지지도 해주시고 하니까 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는 미용이고 네일이라 이게 좀 그쪽 분야가 너무 다르지만 이제 그냥 어느 분야든 그렇게 되고 싶다.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사립도 네. 운영을 해보고 네. 공립도 운영을 해보지만 네네. 아마 공립에 왔을 때 느꼈었던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건물은 큰데 네네. 뭔가 전시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아까 얘기했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우석관 자연사박물관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더라. 네. 국립보다도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광물은 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했는데 네. 국립은 좀 일단 제외시켜놓고 국립 워낙에 큰 거니까. 네. 국립들은 보면 이제 지자체 장애 마인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 같은 경우는 한 40년, 50년 수집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요. 아. 그렇죠. 돈이 생기면 뭔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걸 수집하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을 하게 돼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쵸. 한 번에 그걸 다 그렇지. 찾을 수도 없고 그 많은 걸 한 번에 엄청난 자본금이 들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몇 년 안에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무래도 건물- 그거는 그렇죠. 개인 자본금이 아니고 그렇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도 그 단시간 내에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약간 한계가 있는 전시에 소장품이 거죠.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 그러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은 크게 질 수가 있어요. 건물은 큰데 전시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 그렇죠. 약간 그게 생각보다 되게 웅장해 있는데 약간 좀 행하다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반해서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수집을 했기 때문에 소장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크게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품은 많은 대신에 전시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공간이 없어. 이런 이제 두 개 다 운영해보니 내가 이제 결론을 네.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저는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도 엄청 컸는데. 그죠, 크긴 큰데. 엄청 컸는데.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아직도 지금 수장고에 엄청난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 나오려고 그러면 국립급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이 건물의 박물관을 지금 봤고요. 사실 이쪽에 있는 박물관은 보관동이에요. 엄청나죠. 저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쪽 박물관도 가보고 저쪽 박물관도 가봤는데 그때 가니까 너무 박물관이 크고 전 사실 아니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볼 게 너무 많고 소장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수장고에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너무 아쉬운 거여서 난 그것도 궁금한데 이 귀한 걸 다 수집했는데
못 보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약간 창고같이 그렇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부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시장고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은 그거죠. 좀 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어떤 이제 약간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맞아요. 많은 것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걸 못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거기 가서 뭐 정말 목숨 걸고 어느 건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튼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수진 씨가 느낀 대로 그렇게 안타까워들 해요. 저걸 어떡하지? 수장과 저렇게 많은 것을 막 이렇게. 그렇죠. 저 많은 걸 못 보고 그냥 맞아요. 넣어놓는다는 맞아, 게. 맞아. 우석헌이 뭔지 알아요? 그 의미가? 성함. 아니죠. 아니에요? 전 성함인 줄 알았어요, 연세니까. 여지껏. 그래서 사람들이 아, 오해를 진짜요? 많이 해요. 아, 나 여지껏 10년 넘게 성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여쭤봤거든요. 이제 그 남양주 역사박물관은 나라에서 하는 건데 관장님이 계시는데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은 이제 남편분이 수집한 게 너무 많아서 박물관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다 그냥 그때 안 물어보고 아 그럼 우석헌은 성함이시구나. 전 여지껏 그렇게 10년 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느 분도 오시면 우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훌륭하신 우 선생님하고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런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우 선생님이 누구지? 정말요? 네, 우석헌이라는 거는 네. 어리석고 어여쁘로 짜요 그게. 네, 어리석기 때문에 우직한 그런 어떤 어여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뭔가 바보같이 모든 걸 다 통달해서 바보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우자. 그래서 어여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어리석고 어여쁜 돌들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돌석 우는 어리석고 어여쁜이고 석은 돌석자일 테고 헌은 집헌자예요. 그래서 꼭 어리석고 어여쁜 돌들의 집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내 돈 갖고 내가 만든 박물관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물품이니까 이름은 내 이름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이름은 드러내려고 안 해요. 아, 왜 그러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수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사회 공익적인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DNA 속에 이미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막 드러내고 내가 했어요 막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박물관 가서 뵙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설립하신 분 뵙는데도 나는 그냥 물어볼 생각 아 성함이시구나. 설립하신 분들은 얼굴도 잘 안 내놔요 사실은.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박사까지 그 석사는 박물관학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 쪽에 그 박물관과 연결된 그런 학위를 받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장의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쵸. 네. 설립했기 때문에 내가 관장이야 이것도 많지 않아. 뭐 그런 경우도 덜어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특이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박물관은 여기 이제 만드셨고 또 그때 여기 역사 박물관에도 관장님으로 계신데 또 관장님은 양쪽 다 관장님이 하시니까 이거는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부나 전문성이 그렇죠. 따로 필요하셔서 아마 이제 부근님은 이제 수집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거를 많이 하셔서 전체를 맡고 계시구나 양쪽에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아무튼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립한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그렇죠. 전문성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전문성을 갖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화석 같은 거는 고생대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생명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도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 모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만약에 우직하게 자기 모습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걔들이 살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화석을 발견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걔들이 그렇게 우직하게 자기 모습을 버텨서 그 모습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옛날엔 이런 생명체가 있었구나. 근데 얘들은 어디로 갔을까? 왜 멸종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현재의 어떤 위험들, 내지는 미래에 닥쳐오르는 위험들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직함에 그런 바보처럼 무직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어여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물, 보석이라고도 얘기하고 광물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광물 속에 보석이 포함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광물은 땅 속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형태 이런 걸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어여쁜 돌들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럼 공룡 아니나 화석이 연락이 오면
공룡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저는 사실 왜 원석 같은 건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반지로 만들어진 보석은 그냥 이제 이렇게 예쁘다인 거지, 이 원석이 보석이 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약간, 얘가 커팅 안 돼 있으면 돌이야. 그쵸?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어린 마음에 막 이제 공룡 동화 막 이야기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나는 동심에 로망이 있더라고.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이런 진품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궁금했고. 광물이든 화석이든 그런 걸 수집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직접 가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화석 하나를 뭐 끝내기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마다가스칼 뭐 다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거죠. 뭐가 있다 그러면 가니까. 공룡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룡알 같은 경우는 23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룡 골격으로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으나 알로는 아무튼 종류별로 거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와서 보면은 아, 공룡알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만 생각을 할 텐데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공룡알 그러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게 호박 정도? 호박보다 좀 작아요. 길쭉한 호박. 그보다 작아.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공룡이 그렇게 컸는데 알은 왜 저렇게 작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룡알이 공룡 몸무게만큼 컸다고 한다면 걔가 깨고 나왔을 수 있겠어요. 너무 왜 그러냐면 두꺼울 테니까. 그렇죠. 이게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두꺼워야 돼. 근데 껍질이 두꺼워지면은 얘가 지금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 알 껍질은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이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알 껍질에 구멍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 미세하게. 그래서 그 속에 이렇게 막이 있는 거야. 우리 저기 계란 까면 저기 계란 속에 이렇게 또 막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막이 왔다가 그걸 근데 계란 껍질은 구멍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있어요. 진짜요? 난 처음 알았네. 있어요. 맨날 계란 먹으면서 몰랐어요. 그리고 얘가 이 내용물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세하지. 정말 미세하죠. 내용물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껍질은 두꺼워야 되고, 두꺼워져야지만 이 내용물이 잘 보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숨구멍이 있단 말이죠. 새끼가 그 안에서 나와야 될 때 깨고 나와야 되는데 두꺼우면 깨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연의 이게 섭리예요. 생명체가 잘 적응해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다 섭리인데, 그래서 알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룡알이 크다고 막 이게 나오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건 그냥 지어진 가짜다. 이야기예요? 가짜다. 처음 알았네. 저도요. 처음 알았어. 중국은 뭐 계란도 만든다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룡알을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룡알들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우석권 자연사 박물관에 와야 되는 거지. 이제 저희도 촬영을 한번 그렇지. 가서 촬영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한번 찾아뵙고 박물관 또 내보내고 싶어서 제가 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출장 오는 건가? 제가 그렇죠. 제가 가서 열심히 찍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도 보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고.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뵀어요. 환영합니다. 우석관 자연사박물관 오신 것을. 네. 물론 저는 여러 번 갔는데 이게 또 의외로 박물관은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 관장님 처음 뵀을 때 저희 이제 여럿이 가서 뵌 적도 있고, 또 저 가족들끼리 또 갔을 때도 관람도 잘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올 때마다 달라요. 아니면 이게 약간 전시된 게 바뀌는 똑같은 건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왔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여지는 그래서 거고. 저는 또 다음 갔을 때는 이게 있었나?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오면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안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10분 안에. 그리고 그분들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거기서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박물관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높은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를 가지고 어느 분은 5분도 봐요. 저는 이 얘기 이해하는 게요. 저 관장님 알기 이전에 진짜 어릴 때는
박물관에 가면 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박물관에 가면 볼 게 없어. 그냥 물건만 있고 막 설명 써 있는데 그 설명 다 읽고 이러기 너무 싫었던 거야, 어린 마음에. 맞아. 그래서 박물관을 즐기거나 따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어쨌든 관장님 때문에 역사 박물관 또 박물관 가고 근데 거기서 또 행사할 때 보니까 혼자 막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안 지루한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어떠한 뭔가도 볼 수 있고 되게 알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우석한 자연사 박물관을 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관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제 직원분이 설명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얘가 요청하면 다 해줘요. 아 그래? 근데 몰랐어요. 그거. 그러니까 몰라. 근데 안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걸어가면서 쓱 보면 의미를 몰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어느 부분이 뭐 대단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쓱쓱쓱 걸어가면 끝났었는데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아니까 그 나름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박물관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재밌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맞아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새로워 다음에는 보이는 내가 거야. 이걸 알고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누구를 봤을 때 야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렇대.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구여도 너 그런 것도 알아. 좀 사람이 박식해 보이고. 그렇지.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저는 이제 대만이나 뭐 다른 나라 갔을 때 원래 박물관 안 갔거든요. 지루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관장님한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 나이가 더 이렇게 들면서 그런 다른 박물관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하루를 박물관을 봤거든요. 대만에 갔을 때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하루 종일 봤는데 이제 크니까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간 이제 친구는 너무 지루한 거야. 한두 시간만 보면 되는, 야,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어떡해, 막 이제 이러는데 나는 이제 이게 거기다 우리나라도 아니니까 다시 못 보잖아. 언제 다시 볼 거라는 게 없으니까. 나는 온 김에. 대만의 박물관 엄청나게 많은 그쵸. 그쵸. 엄청나지. 그래서 저는 거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면 두 번 다시 못 보는 건데, 온 김에 나는 여기 층층이 다 보고 싶은데, 또 이제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 내가 그 친구한테도, 야, 이거 이게 뭐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설명 들으면 볼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박물관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내가 박물관을 좀 재밌게 보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네. 도서관은 텍스트로 인쇄돼서 정보가 보존돼 있다고 한다면 네. 박물관은 실물 그 자체에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텍스트로 인쇄를 된 상태. 네. 하나는 그냥 그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를 보고 있으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박물관과 저기 도서관을 놀이터로 삼는 아이들, 그럼 나중에 대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인쇄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 하나를 보고 다양한 정보,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네임택에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상은 자기 이 안에 내 안에 이게 우리는 그걸 복잡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이 여기 쌓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꺼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암모나이트가 있어, 중생대에 살았던 그 암모나이트가 있는데 암몬의 뿔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암모나이트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곡선이 굉장히 예쁘죠. 네. 근데 그거를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과학과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얘는 중생대 때 연체동물의 조상이었고 뭐 이런 거를 거기서 유추해낸다. 그걸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디자인에 관심 있는 친구가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감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뭐 문학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암모나이트 하나를 보고 네. 또 시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다 다양하게 저는 소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저 관장님 때문에 이제 박물관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국내도 박물관을 좀 돌아다녔어요, 한동안. 그렇지. 근데 이제 어디 박물관인지 이제 아마 이제 국립박물관을 갔을 건데 거기서 이제 뭐 훈민정음이나 막 이런 학문이나 예전 것들 보관돼 있는 걸 보고 전 사실 제가 이제 이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맨 처음에 훈민정음 스티커랑 이렇게 한국적인 걸 했거든요. 아, 내일에? 네, 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인식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렇지.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생각해보니까 뭐 네일 아트가 약간 막 영어 스펠링 같은 거 손톱에 많이 얹어져 있고 또 약간 일본 디자인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닐 때였는데 제가 이제 박물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근데 왜 한국도 네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약간 손 젓가락 문화라서. 근데 왜 아트가 일본 디자인 막 유행하고 할 때 왜 한국은 유행 별로 안 하고 또 이제 영어 스펠링 막 이런 거 있는데 디자인은 우리가 더 잘하는데 왜 손톱에다 영문만 붙이지? 이제 싶어가지고 제가 훈민정음이랑 한글이랑 한복 문양이랑 이렇게 약간 한국적인 디자인들을 제품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판을 하면서 브랜드 런칭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또 한국적인 디자인을 하니까 또 외국 바이어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복잡하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박물관을 가든 네. 어느 박물관을 가든 거기에서 네.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오, 박물관에 가면 그 엄청난 다양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지. 맞아요. 예, 그래서 박물관이 중요하고 그래서 박물관을 놀이터로 도서관 박물관을 놀이터로 만들어줘라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제가 그 대성한다. 덕을 봤어요. 대성한다. 근데 아니 옛날에 어느 그분 같은 경우는 모자로 대성한 사람인데 어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모자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미술관, 박물관이라고. 거기 가면은 색감, 네. 내지는 디자인, 뭐 선,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물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니 가면 거기에 정말 다 있잖아요. 다. 내가 얼만큼 준비돼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싶고 그렇죠. 얼마나 관심 갖고 찾느냐. 우리 가족들은 알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박물관 가서 그 디자인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려가지고 이렇게 제품으로 한 거를 이제 막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방에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그 근방의 박물관을 꼭 가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을 다니게 됐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곳이 박물관이에요. 그 이해를 하고 났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내 필요한 것들을 끌어낼 수 그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 거지만 이걸 보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네네. 측정하는 그 기준이 박물관의 수라고 그럴 정도니까 박물관이 많을수록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그 어떤 유익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학교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돈이 안 되지만 투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대한 그렇죠. 투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돈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지금 그 아이들 있으시죠? 그럼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돈 벌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항목이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냐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교육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허리띠 졸라 매도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네. 왜 그럴까요? 왜?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그렇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교육이고 그런 문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그건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문화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걸 보고 배워서 좀 더 넓은 걸 느끼고 그렇죠. 다양한 걸 생각하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물관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발전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미래 가치라는 거죠. 근데 박물관들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거를 개인이 한다는 게 이제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개인 박물관은 많지 않죠. 그래도 숫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때 정책적으로 박물관 지능 그런 법을 만들어서 네.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립박물관들을 좀 하는 분들이 몇 분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가는 게 좀 쉽진 않아요. 박물관 관장님이라는 직업 자체도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내가 바라볼 수 있는지. 콘텐츠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고생물 중에서도 우리처럼 이제 뭐 지질 쪽 우리는 지질 전문 박물관이거든요. 지질이라고 하면 이제 지구의 껍질이잖아요. 지구의 네. 껍질.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광물이나 아니면 고생물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자연사 쪽 그냥 순수하게 이제 뭐 식물 관련해 뭘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민속 쪽도 있고 그렇죠? 역사도 있을 테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런 학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데 박물관 관장이 돼야지라는 것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학예사로 시작을 해요. 학예사는 이제 박물관에서 그런 어떤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학예사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전공을 먼저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네.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쪽으로 뭐 계속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저건 되게 오랜 시간을 해야 되고. 아 그렇죠. 네, 관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좀 오랜 시간. 일생을 마저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이나 이런 관장님들은 전공을 굳이 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속이나 이런 데는 그 전공자들을 많이 쓰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근데 관장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 학예사가 되려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대학을 이제 그 큐레이터 학과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박물관에서 한 뭐 경력을 좀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공립에 가는 거지.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과정을 많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 사립에서는 많이 쓰지 못하니까, 전문가를. 그쵸, 그쵸.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하고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박물관에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박물관 쪽은 돈하고는 좀 무관하다.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이런 건 아니에요. 가치를 사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 다양하지만 쉽지 않은 길을 택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고 저는 어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꿋꿋하게 버텨가는 거지. 특히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들죠.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죠. 제가 어릴 때 관장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이런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관장님이랑 이제 모임에서도 뵈면은 기부도 하시고 그래서 아니 사실 누군가는 막 뭐라 그러지? 같은 돈이면 나 이렇게 약간 핸드백도 사고 이렇게 약간 명품은 안 해. 근데 나 너무 신기했던 게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물론 성향이 천차만별이지만 고유한 인간이 가진 욕망과 욕심은 존재하니까 사실은 내 거 하고 남을 때 기부도 하고 그렇지. 내가 내 거 다 보통은 먹고 그러지. 나서 남을 때 기부를 하거나 내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누군가를 돕는 건 가능하지만 자주 뵙지는 못해도 한 10몇 년 됐으니까 중간중간 뵀잖아요. 그래도 뭐 어디서 뵙든 간에 관장님이 뭐 예를 들어 명품백을 들고 다니시거나 밍크코트를 입으시거나 이런 걸 못 봤어요. 저는 사실 나는 한낱 인간이라 그런 거 욕망을 원해.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신데 근데 신기한 게 네. 그런 걸 진짜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윙크 코트 같은 경우도 내가 최근에 입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분이 줬어.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촌 언니인데 사촌 언니는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디자이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옷도 좀 특별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거추장스럽대요. 그렇다고 날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난 이런 게 신기해. 사실 디자인별로 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내가 봤을 때 근데 사실 막 디자인별로 입을 수도 있고 내가 많이 보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은 하셔. 근데 내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골프 용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골프를 하자고 그러면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이래요. 아니 골프 저 다 있는데 왜 안 한다고 그러냐. 제가 박물관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적었습니다. 진짜 박물관을 오픈하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정말 오로지 그 박물관적인 일을 그것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즐기고 싶은 욕망도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일이 참 못마땅하기도 하죠. 여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의 니은을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도의 니은을 좋아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이제 왜 부창부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정말 나는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한 가치를 정말 만들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힘들지만 감사하다. 되게 잘 만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 한 분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뭐 매번 싸우고 매번 이해시키고 뭐 안 맞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어쨌든 의견이 통일이 돼야 이렇게 장기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떠한 공원 사업을. 맞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룡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것도 동심 그것 때문에 이제 공룡을 보러 왔다가 광물을 보기 시작하면서 광물에 빠져들어가요. 광물이 왜 광물에 빠져들어가냐면 우리 인간은 원시에도 보면 돌과 인간이 만나면서 문명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석기들 있잖아, 석기. 인간이 돌을 집어 들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석기, 신석기 이러면서 석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광물에서 나오는 그런 순수한 그런 광물 그 자체 규소다 그러면 규소의 99%의 규소만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광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지금 중요한 반도체나 또 기술을 이용할 때도 광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물이. 그래서 그 광물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옛날에 뭐 기름, 석유, 석탄, 그 연료 이것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떤 광물질이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물에서 뭘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새로운 기술들이 근데 발전해요. 이것도 신기했어요. 옛날에 막 금광,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금광 있고 이러지만 엄청 파도 금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관장님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보석이나 원석 같은 거 이제 채취하러 막 멀리 외국까지 가고 막 산 자르고 깎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얘가 안 나올 때도 있나? 그거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광산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광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광산을 갖고 있는데 파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을 팔려고 했거나 뭘 팔려고 했거나 파다 보니 다른 광물이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지일지라도. 그런 아마존까지 가니까 정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광물은 그 광물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기도 해요. 우리가 광물 그러면 광물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물은 돌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암석을 이루는 결정들을 우리는 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광물이 보석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어떤 그런 소재로 쓰이는 거지. 옛날에는 그것이 저기였어요. 그림 석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안료로도 쓰였다는 얘기죠. 지금 화학물감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단청 그린 거 우리 보면은 옛날에 그게 다 석체예요, 석체.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물가루의 색깔. 그렇죠. 지금의 화학 그 물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돌이라는 걸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광물이. 그러니까 걔들이 어여쁜 거야. 그래서 광물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 색감이나 결정 자체도 예쁘고 보석으로 깎으면 그것도 예쁘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원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적용할 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떤 광물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광물을 우석한 자연사박물관이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게 다 어느 산지에서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또 박물관에서 다이아 원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원석이 다이아는 사람들이 다이아 그러면 엄청 예뻐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커팅을 해서 예쁜 거지. 나 그래서 그것도 놀랐어요. 음. 그리고 나는 이게 다이아가 되는 거구나 이제 그때 알았는데 크더라고요. 깎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생각에 이렇게 큰 사이즈를 깎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값이겠죠. 그런데 원석 자체를 또 보여줘야 되고, 깎은 것도 나라도 보여주지만. 깎고 싶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집하시는 분들은 네, 광물 네. 원석을 깎는 걸 죄악이라고 그러죠.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다이아 원석의 사이즈가 상당했는데.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비치면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 그 안에가 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어느 분들 간간히 사립박물관 할 때 보면 네. 이게 돈을 벌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네. 나중에 보면 식당으로 바뀌어 있죠. 너무 슬프다. 힘들어서 그러는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섣불리 개인이 박물관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좀 비즈니스를 좀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네. 문화에 투자를 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네. 후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근데 반장님은 여름에 휴가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여름에는 여름방학 때가 또 관람객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반장님이 노는 건 상상이 잘 안 가서 박물관에만 계실 것 같아서. 어느 때는 작업복 입고 예초기도 돌려요 제가. 풀 깎아주려고. 놀러 다니는 거는 많이는 못하는데 채집은 가죠. 지역의 생태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그게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박물관 관련이에요. 맞아. 근데 이런 걸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또 예쁜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행복한데요? 그래요? 저도요. 제가 이거 끼고 있는 거 이것도 아벤추린이라는 원석이에요. 아벤추린이요? 아벤추린. 그냥 텀블링 한 거예요. 텀블링이란 건 뭐냐면 경도가 같은 애들을 넣고 막 돌려줘요. 돌려주면 얘가 이제 자체 광이 나는 거야. 그냥 마모되게 자기들이. 그렇죠. 통에다 넣고. 그래서 이렇게 어. 만드는 건데 그거를 반지로 내가 만들어서 낀 거. 너무 이뻐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그렇죠. 광물의 색깔은 이렇게 자연 천연의 색깔이 정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그렇지 않아도 박물관 예전에도 갔을 때 거기서 또 이렇게 가공하는 이렇게 실같이 보여지는 데 있었거든요. 그게 수장고 안에 네. 복원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복원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우리가 오픈을 해놨었죠. 맞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오픈이 안 돼 있고. 그냥 그때는 그것도 되게 새로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덴버 자연사박물관인가를 가면 자연사박물관에 학예사들이 연세가 많아요. 거기는 학예사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서 그 수장고에서 복원하고 뭐 연구하고 뭐 실험하고 하는 것들을 밖에서 다 보게 해준다. 그걸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박물관에 갔을 때 그런 분위기가 되게 또 좀 특별했어요. 그냥 이제 관람만 하는 것보다 저기서 뭔가를 또 만들거나 복원하거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약간 보이는 투명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아까 그 영화 또 까먹었네 제목.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안에 막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주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박물관 오랫동안 운영하셨잖아요. 네. 힘들었던 점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네. 힘들었던 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그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사회 공익적인 일을 할 때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 이렇게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지치게 하죠. 제가 유리 너머에서 이쪽에서 학예사들이 하는 거 내지는 그 수장고에 그 엄청난 양이 있잖아요. 걔를 일반인들한테 내가 저쪽 전시관에는 다 내놓을 수가 없어. 전시 공간이 그 전시를 하려면 그게 공간이 계속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던 게 뭐냐면
옥상으로 이렇게 통로를 연결해가지고 그 어. 옥상에서 들어가 그 자리에 놓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유리를 맞아요. 이렇게 또 보면서 유리 안 너머로 수장고에서 하는 일들, 학예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장되어 있는 그 표본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건축법에서는 그게 증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로를 아, 만드는 게 아, 증축인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내 돈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네, 더 그쵸. 국민들한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아.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건축법이라는 것을 그게 그렇다고 위험하거나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될 일이 없는데 그런 건축법상에서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이 상위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불법이니까 치워라. 이렇게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손해는 진짜요? 누가 받느냐? 그쵸. 국민들이 보는 거죠. 우리는 알아서 정말 더 좋은 걸, 더 많은 걸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받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죠.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특혜가 없네요. 없어요. 약간 좀 현실적인. 오히려 박물관이기 때문에 더 네, 국공립 같으면은 그러네. 오히려 국공립 같으면은 박물관이니까 가치 있는 곳이야 저기는 이렇게 하고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정말 더 가치 있게 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높게. 네.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람 있는 또 이제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어디를 갔어요. 네. 나는 아무 이제 그런 분들을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분이 관장님이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러고 이제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서로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요. 거기서 그 박물관에서 그때 그 교육을 하고 그때 그 체험 그거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갔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과학에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한테 좀 계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너무 보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와서 어느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남양주의 구석진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남양주에 사는 또 저희 네일 하시는 이제 원장님들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느낌 다르니까 또 관장님 뵐 겸 저번에도 이제 박물관에 놀러 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거기 알아? 거기 원래 유명해. 우리 자주 가. 그래서 그렇구나. 또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아이들 있는 집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도 많이 나갔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분들이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니 이 구석진 곳에 네.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냐.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게. 그런 것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죠. 속상한 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엄마들이 네. 이렇게 좀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이만을 위해서 모든 그 관람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이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체험하는 도구들도 그냥 쓰고 이제 분리를 한다든가 뭐 좀 아껴 써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다 쓰고 휙 던져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경우 파손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그런 걸 볼 때는 아직도 엄마들이 참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런 건데 가슴이 좀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점, 나쁜 점, 뭐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좋은 점이 더 많고 보람 있는 일이 더 많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사실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박물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만드는데 뭐 몇백억,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백억 들어갈 테고 국립 같은 경우는 몇천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운영 유지 관리 하려고 그러면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십억, 그 다음에 그렇죠 공립박물관은 몇십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 관리하는 데만. 국립 같은 경우는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그건 다 우리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그 자기 돈 넣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거잖아. 네. 그렇다고 한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되냐? 국공립 박물관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줘야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오석헌의 핵심 가치는 대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다라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국공립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 거예요. 그렇죠. 국민 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그 많은 예산이 사용될 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몰라 사람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박물관이 하나 있으니까 박물관이 있나 보다 뭐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안 되고는 국민이 얼만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를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느냐라는 거죠. 자, 끝에만 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하얗게. 그렇죠. 왜냐면은 관장님이 저처럼 뭐 붙이고 이런 거는 절대 싫어하실 것 같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 원래 내일 안 받으시니까 또 너무 색깔 진하고 이렇게 화려한 거 전체 바르면 또 신경 쓰여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관장님이 약간 화이트 블랙 자켓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걔랑 얘가 맞지 않을까 깔끔한 이미지가. 한 번 넣어주세요. 어떻게 문화와 함께하는 네일 아트 잘 됐어요? 재밌어요.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대화를 해주실 분은 흔치 않아요. 정말 이런 대화를 해주실 분이 흔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관장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또 저희가 콘텐츠로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화석산지는 네. 아니 애국도 나가는데 애국은 뭐 산지로 그렇게 뭘 발굴하러 가지는 않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라든가 뭐 이쪽 동네 경상도 쪽이 신생대 그 화석이 많이 나와요 거기가. 그런데 아 지금도 거기에-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발굴할 수는 없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건물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다 밀어버리잖아. 네, 그렇죠. 화석산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 네.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발굴해서 네. 이제 박물관에 이제 보존을 하는 거고 네. 여기서 발굴했다는 흔적을 남기면 네.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아 여기가 어떤 옛날에 어떤 지형 어떤 네. 생명체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거지. 역사를 알게 되는 거지. 지질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지. 나 그리고 관장님이 그런 그 영화에 그런 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모자 쓰고 모자 쓰고 탐험 가는 게 좀 상상 안 간다. 주머니 많이 달린 조끼 딱 입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원래 저희가 2가지 통일감을 이제 주는데 물론 너무 오래됐지만 기억을 다듬으셔서 관장님이 이제 처음 봤을 때 또 제 첫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원래 내일 잘 안 받으시는데 이렇게 와서 또 저희가 오늘 같이 한 이 시간 어땠다 이렇게 소감 멘트 남겨주시면 참 좋겠다. 저희가 그런 통일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수진 씨를 내가 처음 본 게 백합 노타리. 노타리는 이제 봉사클럽이잖아요. 봉사클럽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인데 너무 10몇 년 전이니까 많이 너무 어렸어요. 신선하고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봉사클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제일 애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애기였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그리고 이게 얼굴은 조망만하잖아. 네. 이렇게 예쁜 사람이 그 네일 아트 그 네. 샵을 뭐 몇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고 그때는 내가 굉장히 예쁘게 봤어요. 정말 열심히 예뻐해 하는데 주셨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뭔가 굉장히 뭐 전문성을 계속 키워가기 위한 그 노력들 그런 게 굉장히 좀 굉장히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이제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지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걸 별로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진 씨는 그런 이제 자기 개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딱 꾸며 나가는 거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 그걸 잘 키워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뻤고. 근데 전 반대로 관장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사실 되게 단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막 손톱도 엄청 길고 맨날 막 화려하고 좀 이렇게 옷도 이렇게 뭐 파인 것도 있고 왜냐면 관장님은 항상 이 스탠다드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은 뭐 제 나이도 어린 게 왜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약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또 그런 거에 되게 관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 아.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 개성을 살려나가는 거니까
난 굉장히 좋게 봤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분야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관련된 것들에서 계속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분야에서 저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 도전, 새로운 것 도전. 근데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야.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앞으로 미래의 향후에 젊은 친구들이 내가 지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곳을 간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뭔가 자기 역량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높이 평가되고 그러면서 또 전화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 느낌이 좋았으니까 자꾸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자꾸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화를 딱 해서 반장님, 그렇죠. 제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요.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죠? 네. 내가 하는 일과 또 타인이 하는 일의 그 전문 영역을 매칭해서 내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내 일과 관련된 것에 다른 영역을 넣어서 사람들한테 좀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라는 그런 생각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시간 언제든지 내겠다. 그래가지고 낸 것이 오늘입니다. 네. 좋았고 나도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바쁘시니까 사실 저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래 뵀어도 뭐 이렇게 사실 이제 원래 메일을 받으시지도 않지만 굳이 또 시간을 내서 또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신데 좀 되게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 내지는 뭔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난 계속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바빠도 밤 12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나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말 그 네일 쪽에서 이런 것까지 있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개발해서 많이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제가 관장님 이제 나이가 될 때까지 한우물 파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내용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박물관과 네일 아트가 뭔가 이렇게 융합돼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반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색깔이. 네. 이거 뺄까요? 상관없어요. 네. 껴도? 네. 잘 어울리시니까. 근데 진짜 이쁘다.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진짜요? 수준 씨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오, 좋아요. 저도요. 막 이래. 이 손톱에 이 손가락에 이쁘겠다. 한생석으로 해도요. 7월이요. 7월이면 루비인데 루비 너무 비싸. 저는 이런 거 괜찮아요. 저는 검정색 좋아하는데. 그래요? 검정도. 어닉스 쪽에 아니, 이렇게 약간 뭐 검정색, 짙은 보라색, 어두운 색. 보라는 자수죠. 어두운 색. 자수죠. 그냥 돌이 아니구나. 그냥 돌로 하는 게 아니구나. 얘만 저기가 아니지, 얘만 금이나 이런 게 아니지, 얘는 다 원석이지. 그러니까 그냥 돌이 아니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막 루비 나오고 자수정 나오고 오닉스 나왔어.
아, 블랙이면 오닉스. 보석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보석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깎았을 때 광이 나야지 그게 우리가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광이 나는 애도 있지만 네, 네. 이게 이제 그 경도가 높을수록 광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경도예요.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각을 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 거야. 그 원석은 안 예뻐. 보석을 너무 잘하셔. 그런데 그렇지.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경도 7도 이상을 우리가 보석으로 보거든요. 걔들은 아. 쳐도 이제 광을 내줄 수가 있는 애들이야. 아. 그래서 그걸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도 7도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다 얘가. 그럼 준보석. 아. 굉장히 희귀하다. 그러면 귀보석. 아. 루비 같은 게 이제 귀보석인 거지. 아. 빛이도 귀보석. 아.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아, 그래서 경도 7도 보석은 이상, 경도 7도 이상 나와야지만 이게 보석이요. 그렇죠. 이게 아, 그럼 만약에 깎았을 때 빛이 난다는 얘기. 그게 아니면 원석. 그냥 광물. 광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알아요? 많이 들어보는 봤는데 저도 그렇구나.